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요리사로 변신하여 밥집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성열이 형네 밥집 오픈, 12월의 어느 좋은 날 손님과 1대1로 마주보고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작고 아담한 밥집이 문을 연다. 삶의 허기를 채우고 마음을 달랠 든든한 한 끼 추운 겨울,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까 한 끼를 성열이 형이 준비하고 있다. 27일 저녁 6시에 맛있는 집밥 드시러 오시라. 27일부터 공개되는 제1화에서는 11년 전 윤 후보와 동고동락을 한 옛 동료 2명이 등장해가지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상용 식당이지 진짜 식당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만은 윤석열 후보가 음식 솜씨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계란말이를 잘 한다고 해서 이런 컨셉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표가 많이 몰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런 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요리를 하려면은 김정은을 어떻게 요리할 거냐 하는 궁리를 하고 거기서 근사한 공약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을 요리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통령 후보죠. 이번 대통령 후보는 김정은을 요리할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핵무장한 김정은을 어떻게 요리할 거냐 하는 보관과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은 안보는 이게 표가 안 된다 해서 그쪽으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안보를 놓쳐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근사하게 포장을 해야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 쉬운 말로 해야죠. 어제 교수들이 하는 식으로 딱딱한 이야기를 하니까 표가 안 되는 거지, 절실하게 하면은 왜 표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보는. 그리고 세계가 다 걱정해 주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계급으로 따지면은 원수입니다. 원수. 5스타입니다. 지금 군인 중에 제1선임자는 합참의장입니다. 대장입니다. 그 사람을 지휘하니까 원수예요. 그러면 군인 정신을 지금이라도 길러야 합니다. 군인을 뽑는 겁니다. 최고 군인을 뽑는 겁니다. 최고 사령관을 뽑는 겁니다. 군대 안 간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서 오히려 군대 갔다 온 사람들보다도 더 군인 정신이 충실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라면은 안보 문제에서 얼마든지 표를 얻는 공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라고 공약해야 합니다. 2018년에 6월에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선물을 크게 주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북한을 자극한다. 완전히 북한식 논리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한미군사훈련이 거의 형식상 또는 컴퓨터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이 훈련을 안 하면은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걸 깨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한미 군사훈련 재개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와글와글 할 겁니다. 김정은부터 나올 겁니다. 시진핑부터 나올 거예요. 남한의 종북 세력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적 뉴스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세계적 뉴스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미 군사훈련 재개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표가 되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 이거 이미 북한이 어겼으니까 폐지하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와글와글 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대, 9.19 군사합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30%, 찬성하는 사람 70%면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종전선언 반대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하겠다는 이야기를 요사이 하지만 의미 있게 해야 합니다. 의미 있게 발표도 근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고 수도권 주변에 사드 배치한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발언 나오면은 아마 중국이 벌쩍 뛸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2,500만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거니까 이거 반대하면 역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반대하면 좋습니다.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보다 더 큽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러라도 쟁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부러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아마 표가 몇백만 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야당 후보 아닙니까? 야당 후보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야당 후보가 폭로를 당하면 안 되죠. 야당 후보가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야당 후보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는데 막아 끼이는 겁니다. 수비하다가 실수하면 망해버립니다. 공격하다가 실수해도 그것은 회복할 수 있지만은 오로지 수비 하나에 전념을 하다가는 1940년 마지노선에 의거해가지고 수비 전략을 펼치다가 나치 독일군의 아르덴느 돌파전에 걸려가지고 6주 만에 망한 그런 프랑스군의 비극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공격형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수비형 군대입니다. 수비형 군대는 아주 심리적으로 문제를 발생합니다. 실수 안 하면 된다. 관료형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형태의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감지되는 것입니다. 공격형 군대면은 이준석의 이런 행패가 어떻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공격하면 절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보는 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